자, 역배열은 뭐를 역배열이라고 부르냐, 이 선을 200일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200일이라고 기준을 잡고 밑에 120일,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5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을 때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역배열에 대한 중요성은 뭐냐, 역배열은 모든 주식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꽃. 역배열은 꽃이다. 왜 꽃이냐, 최저점을 만드는 구간을 나오는 게 역배열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싸게 최저가로 사고 싶어 하는 자리는 모든 구간은 역배열이 출범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반대로 공포의 구간은 어디냐? 반대로 정배열이겠죠. 항상 꼭대기 지점을 만드는 구간은 정배열을 시작한다. 정배열은 어떻게 시작한다? 정배열은 어떻게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는다? 맨 밑에가 200일, 그 다음에 120일,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5일 이렇게 이평선이 나열이 됐을 때를 정배열이라 한다. 근데 정배열을 좋아하는 분들이 시장에서는 과반수 이상이다. 과반수? 약 90%가 이거를 선호한다. 정배열 모습을 그리면은 올라가는 힘이 세다는 기준으로 해서 단기간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배열을 시장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80%에서 90% 구간을 80%에서 10명 중에 8명이나 9명은 이 구간을 되게 좋아한다. 홍과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단타쟁이든 중장기쟁이든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익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모험을 하다 보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자, 정배열의 장점과 단점은 뭐야?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항상 위험이 내포되고 있다. 정배열이라는 건. 그러면 역배열에는 꽃으로만 생각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다. 최저점을 잡았을 때는 꽃이 될 수 있지만 역배열이 중간중간 나오는 역배열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역배열이 최저가라고 볼 수 없는 구간이 여기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최저점을 잡았을 때는 꽃이지만 제대로 역배열을 최저점을 못 잡았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병행을 갖고 있다. 모든 역배열과 정배열은 공포스러운 부분도 있고 희망적인 부분을 두 가지를 갖고 있고, 역배열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는 부분에 한편으로 역을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을 땐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둘 다 독이 있다 없다? 독이 있다. 역을 잡고서 타이밍을 잡고 잘못 들어가면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정배열에서 너무 높은 구간에 정배열을 따라 들어가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양쪽 다 독이 있다는 걸 머리에다 둬라. 대신에 독이 좀 독한 독이 있는 거는 정배열이 더 독한 독이 될 수가 있다. 왜? 빠지게 되면은 번전을 다시 찾는데 희망적인 게 정말 힘들다. 너무 높은 정배열을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몰렸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역배열의 독은 타이밍을 잘못 들어가고 떨어지는 역배열에 이런 구간에 잘못 들어갔을 때는 이거 역시 독이 되지만 희망이 역배열이 더 있다는 거다. 퍼센트적으로는. 번전을 갈 수 있는 항상 시간적인 부분은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득을 주던 번전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준다는 거다. 당장 독이 될 망정. 하지만 정배열의 상단에 물렸을 때는 번전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 그래서 정배열의 독이나 역배열의 독 중에
더 독한 독은 무슨 독이냐? 정보열의 독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강한 독이다. 지금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는 분, 자, 나 지금 말하는 이 땡큐백승배가 말하는 역배열의 정배열의 정의에서 어떤 독이 더 나쁜, 사람한테 피해를 더 크게 줄 수 있는 독이 정배열에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면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정배열을 좋아한다. 왜? 빠른 이득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 기준을 하나를 보고서도 예를 봤을 때 역배열의 기준에 갔을 때는 역배열에 내려가는 구간에 들어갔다 쳤을 때 수익도 조금 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어떻게 오른쪽에서 만나줄 수 있다는 거야. 재무가 이상이 없다면은 내가 높은 구간의 역배열에 들어갔어도 나중에 번전이든 딸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지만, 정배열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희망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다. 낮은 정배열에 높은 데를 들어갔으면 딸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누가 더 독이 독하냐 기준을 잡았을 때는 정배열이 독이 더 세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항상 어디를 좋아하게 됐냐, 11년을 공부를 데이터를 뽑아보니 정배열의 위험성이 있는 데보다는 여기 낫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땡큐백승배는 평균치 데이터가 더 안전한 데고 수익 구조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잡는 데는 항상 역을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도 정배열 구간에 상단하고 역배열 구간의 하단에 내려오는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 어디가 더 안전성이 있나, 과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역시 역배열이 더 안전하고 원금 및 수익도 낼 확률이 높다는 게, 퍼센트가 높다는 게 여러분들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역배열이 안전 포인트가 더 높다고 생각을 기준을 잡히면은 그럼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게 키포인트냐? 되게 쉬워 보이면서 어느 구간에 들어가야 정말 저점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그게 관건이겠죠. 고점 과점의 중간값, 그거는 실적에 따라 방향성이 틀려요. 실적이 계속 성장성이 있다 치면은 두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회사들은요. 차트는 상단으로 올려서 조금 약 바닥에서 올린 부분에 약 30%에서 50% 빠진 상태에서 최저점이, 이 기준이 여기가 0이라고 줬고 여기가 300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30%에서 50% 빠진 상태에서 박스를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기서 역을 빼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여기 예를 들어서 30% 50% 상단에서 빠진 상태에서 여기 나왔다. 라는 기준을 잡고서 내가 안전장 싸다고 느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는 뭘 중요시 여기게 된다? 실적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 보편적으로 실적이 없이 테마만 갖고 올리는 애들은 머니스를 항상 온다는 거다. 실적이 따라오는 애들은 상단에서 30% 50%뺀 상태에서 바닥에서 기준을 잡아서 올린 가격에 30% 50% 빠진 가격에서 70%까지 빠지는 애들도 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실적이 전년 대비 더 잘 나온다면은 30% 50%에서 브레이크를 걸겠지만, 실적이 작년의 수준에 맞춰서 비슷하게 나온다 했을 때는 70%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다. 50%에서 70%까지도. 그리고 박스를 다시 그리고 매집을 다시 하고 들어 올리겠죠. 자, 평균 단가를 중간 단가로 맞춘다는 기준은 아주 잘못된 거다. 기준은 실적을 비교를 해보고 내가 중간 단가에, 최저가에 중간 단가로 갈 건지, 상단에서 내려오는 가격에 70% 미만에서 잡을 건지 50%에서 잡을 건지는 뭘로 평가를 하냐? 여기서 평가를 스프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평가를 잡는 기준은 절대 잘못된 기준이다.
내려오는 칼날에서 30% 50% 중간 가격을 평가를 잡는 거는 아주 잘못된 기준이다. 왜? 오른쪽에서 보면은 얘가 내려오는 거에서 박스를 그려주는 구간이 그 구간이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 박스를 저점을 안 깨고 70%든 50%든 30%든 이 자리를 안 깨고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얘가 퍼센트를 30%를 잡았는지 50%를 잡았는지 70%를 잡았는지 100% 미만으로 100%로 잡았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거다. 내려오는 구간에서 퍼센트를 50%로 잡는다는 기준, 30%로 잡는다는 기준, 70%로 잡는다는 기준, 100%로 잡는다는 기준은 재무구조를 안 보고 퍼센트를 잡는 것은 아주 미련한 방식이다.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첫 번째 재무구조, 두 번째 행보를 내려와서 얼마만큼 박스를 해주느냐를 안전장치로 봐야 된다는 거다. 시크릿